151페이지 등기 공신력 조금 연결하고 나머지 점유권 강론으로 가도록 할까 합니다. 쌍괄호 3번 보실까요? 등기의 공신력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신력이 무슨 뜻이에요? 공적인 신뢰가 있냐 써보세요. 공적인 공신력에다 써보세요. 공신력이 뭘까요? 공적인 신뢰가 있냐. 우리가 물건 같은 거 사고 그러잖아요. 살 때 그냥 삽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인증을 해주면 그 물건은 어떻게 안심하고 사죠. 그게 공신력이에요. 공신력 있냐 없냐라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등기에 동그라미요. 등기에 공적인 신뢰를 어떻게 해요? 있냐 없냐 그랬죠. 공적인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공신력이 부인된다는 말이에요. 등기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공적인 신뢰가 없다. 거기다 쓰세요. 왜? 서류로 형식적 심사를 하기 때문에 서류만으로 뭐를 하기 때문에 형식적 심사에 그치기 때문에 서류만으로 무슨 심사를 해요? 형식적 심사에 그치기 때문에 그래서 공적인 신뢰가 등기에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독일은 형식적 심사를 해요? 실제 심사를 해요? 실제 심사를 해서 독일은 공신력이 인정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 등기에 대해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공적인 신뢰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무슨 의미냐면 볼까요? 위 사안에서 갑소유 토지 10만 평을 동생을이 뭐를 했어요? 위조를 했죠. 거기 써볼게요. 누구 땅이었어요? 갑 땅을 동생을이 뭐 해가지고요? 위조했죠. 증여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소유권 이전 등기했죠. 근데 이전 등기가 서류를 뭐 해가지고 한 거야 이거? 위조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위조가 탄론하기 전에는 누구 거예요? 을 거예요. 위조가 뭐 하기 전? 탄론하기 전에는 을 거로 추정이 되는 거죠. 탄론하면 갑거로 소유권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데 위조가 뭐 하기 전이면 탄론하기 전이면 누구 거예요? 을 거예요. 이 토지를 위조 사실을 전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애 별표. 모르고 있는 누구한테요? 병에게 매각을 했어요. 이 땅을 매각을 했어요. 매매로. 얘는 뭐를 모르고 있어요?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위조를 모르고 산 거죠. 모르고. 그럼 이 땅은 병거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모르는 걸 악이라고 그래요? 선이라고 그래요? 선이라고 그래요. 선이. 알면 악이. 모르고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위조가 탄론하기 전이면 위조가 뭐 하기 전? 탄론하기 전이면 누구 거야 이거는? 을 거고 그걸 매매로 샀으니까 누구 거예요? 병이 소유자로 뭐 가는 거예요? 추정되는 거예요. 병이 이 땅에 뭐로? 소유자로 추정만 되는 거예요. 추정만. 그랬다가 갑이 어떻게 했어요? 갑이 아까는 그분이 소송에서 졌다고 그랬죠. 만약 위조를 어떻게 하면? 입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추정력이 깨지는 거예요. 추정력이요. 추정력이 있어요? 깨지는 거예요. 바로 그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위조 입증을 하느냐 못하느냐. 위조된 걸 입증을 못하면 어떻게 돼? 못하면 뺏기고 그럼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병거가 되는 거예요. 위조 입증을 못하게 되면. 입증을 하면 어떻게 돼? 위조를 입증하면. 위조가 입증되면 증여는 뭐가 돼요? 증여는 유효예요? 원인 무효예요? 입증하면 이게. 입증하면 뭐를 입증하면? 이 증여가 원인 무효가 돼요. 원인 무효. 그럼 원인 무효가 되면 소유권 등기한 것도 뭐가 돼요? 무효. 이것도 무효. 그럼 일로 등기한 것도요. 얘는 뭐를 모르고 샀어요? 모르고 샀죠.
모르고 샀어도 우리는 등기에 뭐를 안 줘요? 등기에 공적인 신뢰가 없다고 그랬어요. 등기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공신력이 없다는 말은 위조된 거를 얘가 모르고 이 땅을 인수했어도 얘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야 이게? 이 등기에 뭐가 없어서? 공신력을 부인해버려요 우리는. 그러면 을이 등기한 것도 뭐가 돼요? 증여가 무효니까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 이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을이 병에게 매각해서 얘가 뭘 가져갔어요? 등기 가져갔죠? 소유권 이전 등기했죠? 얘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소유권 무슨 등기? 뭐를 믿고 산 거예요? 뭐를 믿고? 등기를. 이 등기를 믿고 땅을 인수한 거죠? 그래도 우리는 이 등기에 뭐를 인정 안 해요? 공신력을 부인해버린다는 얘기죠. 공적인 신뢰가 없어 이놈의 등기에. 그죠? 얘가 뭐 했어도 몰라도요. 알아도 몰라도 뭐가 없어요? 공신력이 없어요. 그럼 이게 무효잖아요? 그럼 이 병이 등기한 것도 이 등기도 뭐가 돼 이게? 무효가 돼버립니다. 무효가. 그래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을과 병이. 을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병도 소유권을 뺏기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갑에게 뺏기는 거예요. 단 갑이 뭐를 입증해야 돼요? 입증하면이죠. 입증하면. 입증하기 전에는 누구 거예요? 입증하기 전에는 을에서 병이 소유자인 걸로 뭐가 돼요? 추정되는 거예요. 병이 소유자인 걸로 추정되다가 갑이 소송을 해가지고 위조를 뭐하면? 입증하면 이 증여가 원인 무효가 되고, 증여가 원인 무효가 되니까 뭐도 무효? 등기한 것도 뭐가 돼요? 무효. 그럼 일로 등기한 것도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소유권 가져야 뺏기는 거야. 뺏기는 거예요. 얘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럼 병이 또 팔아도요. 병이 누구한테요? 정에게 또 팔아도 얘도 위조된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거? 얘도 위조된 거 몰랐죠? 그래서 얘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도 소유권 뭐를 해도 이전 등기를 해도 뭐를 입증하면 갑이요? 위조라는 거를 딱 입증하는 순간에 10년 만에 입증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다 무효가 돼요. 무효. 이것도 무효. 등기에는 뭐가 없어요? 공신력이 없는 결과가 이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뭐라고 해요? 얘네들을 제3자죠. 얘네들을 뭐라고 그래요? 얘는 뭐라고 그래요? 진정한 소유자. 그럼 우리 민법은 우리 법 시스템은요. 이 등기 시스템이 등기에다가 뭐를 안 주는 시스템이에요? 공신력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안 주는 시스템이에요? 안 주는 시스템이죠 이게. 그럼 이 시스템은 공신력을 안 준다는 이 시스템은 갑을 뭐라고 그래요? 진정한 소유자. 얘네를 뭐라고 그래요? 병과 정은 선의삼자. 선의삼자죠? 얘네 중에서 누구를 더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소유자를 뭐 하겠다? 보호하고 누구를 희생하는 거예요? 선의삼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시스템이 바로 공신력 부인하는 시스템이에요. 따라서 공신력을 부인한다는 이런 시스템이 갖는 장점은 누구 살려주고 진정한 소유자를 살려주는 대신에 누가 희생돼요? 선의삼자. 이런 선의삼자가 억울하죠. 억울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구조예요. 이게 우리 민법의 뿌리예요. 뿌리. 그런 이유가 된 거는 뭐 잘못이에요? 시스템 잘못이죠? 시스템. 우리는 무슨 심사를 해요? 서류 심사로 하고 끝내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많은 거죠. 시스템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럼 등기관을 많이 뽑으면 되잖아요. 지금보다 등기관을 서류 심사에서 실제 심사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꾸려면 지금 예산의 8배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 때문에요? 돈이죠.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등기가 위조됐다는 거를 뭐 하기 전에는요? 입증하기 전에는 을과 병과 정이 이 땅에 뭘 가진 거예요? 소유자인 걸로 간주돼요? 추정돼요?
추정됩니다만 그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위조라는 걸 뭐하면? 입증하면 추정력이 깨집니다. 그죠? 그래서 증여도 무효, 등기도 무효. 그럼 이것도 무효. 이것도 무효가 되는 게 공신력이 없다는 시스템이에요. 감 잡으셨죠? 오케이. 다음 가등기 나와 있습니다. 가등기. 그건 본강의 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가등기 조금 볼까요? 네. 쌍괄호 4번 가등기. 볼게요. 간명의의 상가점포 소유권에 10억 원을 빌려준 돈, 10억 원에 뭐를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을이. 그럼 을은 돈 꿔줬는데 얼마를 못 받았어요? 10억 원 못 받았죠? 그럼 을에다 동그라미 하고 써보세요. 대여금 채권 10억. 을 위에다 쓰세요. 대여금 채권 얼마요? 10억 있는 사람이에요. 10억 받을 돈 있죠? 제 친구 얘기해, 제 친구. 10억을 꿔줬어요, 갑한테. 동호회 멤버한테. 갑이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이에요, 개발하시는 분. 전직 모 건설회사 임원하고 나오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최고학부 나왔다는 분이세요, 실제로. 실제 얘기입니다. 근데 을이 대물변제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대물변제를. 상가에 대해서 을 명의로 가등기를 2000년에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볼까요? 누구 상가예요, 이게? 갑이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이죠? 상가 있어요, 이 상가. 근데 저 갑한테 을이 뭘 꿔준 거예요? 1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어요. 10억 원의 대여금 채권. 왜냐하면 개발한다고 그래서 개발하면 수익을요, 수익금을 2배 줍니다. 그래가지고 돈 투자를 한 거예요. 이렇게 돈을 넣은 거예요. 근데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끌어들인 돈은요, 250억 원인가 돼요. 250억. 250억을 끌어들여가지고 개발한다고 일을 벌렸다가 일이 잘못돼가지고 꽝 됐어요. 그럼 채권자가 250억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빚이 250억이에요. 빚이. 모 건설회사 그 임원까지 했어요.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그리고 지금 부도 맞기 직전인 거. 부도 맞기 바로 직전. 너 왜 꿔줬냐 그랬더니 야, 동호회에서 나하고 테니스 멤버 테니스를 15년이나 쳤어. 친해지니까 이분이 믿음이 간 거예요. 그 믿음을 15년 동안 참았다가 일 저지른 거예요. 돈을 이렇게 10억을 끌어들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실제 제 친구예요. 가봤더니 돈 받으러 갔더니요. 그 한 20명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잡은 거 이분을 잡아다가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 재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분은 재산 어떻게 했을까요? 다 남의 돈으로, 다 남의 명의로 다 돌려놨죠. 자기 명의로는 없어요. 없어. 다 돌려놔요. 그죠? 배운 사람의 배울 만큼. 그죠? 임원까지 했어요. 다 돌려놨죠. 그러니까 이 돈 꿔준 채권자들이 뭐 했을까요? 몰려가지고. 네? 돈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요? 채권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말을. 싸다고 때리면 불법이야 이거. 그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채권은 요구하는 거예요. 빌려간 돈은 뭐 하세요? 갚으라고 요구하는 거지. 싸고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채권은. 그죠? 이건 불법이야. 이거 불법. 그죠?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불법이에요. 그죠? 욕도 불법이에요. 왜요? 채권은 욕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권리요? 요구하는 거예요. 빌려가신 돈을 오늘까지 주시와요 라고 뭐 하는 권리? 요구. 그죠? 그런데 실제로 모이면 어떻게 해요? 채권자들이. 요구를 넘어서서 그 이상을 마구 하죠. 그걸 본 거예요. 이 친구가요.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막 요구하는 거. 요구가 아니라 뭐 하는 거를? 그 이상이 하는 거를. 실제 합니다. 그죠? 이분도요 감수를 해요. 왜요? 내가 남의 인생 20명을 망친 거니까. 감수를 해 보통. 그죠? 이걸 자기가 보면서 자기도 하고 싶었는데 얘도 부도맞게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일반인한테 10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얘도 하고 싶은데 너무 20명이 설쳐대니까 자기는 그냥 구경만 하다가 마지막에 엉망이 된 상태에서 안쓰러워가지고요. 저
보니까 안쓰러워가지고 커피를 빼다가 준 거예요. 실제로. 고생 많습니다. 속으로는요. 이거 한 대 치고 싶은데 그거를 참고 커피를 한 대 빼주면서 예 고생 많으시다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이분이 감동받은 거예요. 그거 하나에. 뭐가요? 자기 앞으로 상가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150평짜리 상가 하나가. 나머지는요 다 빼돌렸는데 이거 하나 남은 게 있었는데 이거를 이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날 그 커피가 어우 선생님의 인품을 느꼈다고 그러면서 제가 남은 거 드릴 거 없고요. 저는 일주일 뒤에 저는 잠수 탑니다. 10년 동안 어디로 갈 거고요. 저 찾지 마세요. 그 사이에 제가 드릴 거라고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가를 뭐 한다고요? 10억에 대한 대물변제로. 10억에 대한 무슨 변제로? 대물변제로 사장님 앞으로 등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요. 남아있으니까 이게. 상가 소유권 있는 거죠? 있는 분이 10억에 대한 무슨 변제로? 대물변제 한다고요. 약속을 해요. 대물변제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걸 등기를 일로 해주는 거예요. 가등기를. 그래서 가등기를 제 친구가 받게 되었어요. 그럼 가등기를 했다라는 말은 나중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본등기를 할 거니까 여기다 어떻게 해요? 여백을 딱 띄워놔요. 여백을 비워놔요. 나중에 뭐 할 거니까 여기다가 본등기 하려고. 여기다 뭐 하려고? 본등기 하려고. 여백을 미리 띄워놔요. 여백이 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여백이 좀 있어야 돼. 이 친구처럼. 여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저게. 이걸 받은 거예요. 나머지 20명은요. 꽝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이분 사라졌어요.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연락 두절해요. 배우자한테도 연락 절대 안 되고. 여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백이. 그래, 가등기를 했다는 거는 옆에 뭐가 있어요? 여백이 있어요. 본등기 나중에 할 거야. 나중에. 그죠? 가등기를 그래 했어요. 가등기를. 예컨대 2010년에 몇 년에요? 2010년에 가등기를 딱 했다 이거지. 5월달에 예를 들면. 가등기 했죠? 그러고는 가등기를 해주고는 이분 어떻게 했을까요? 잠수 타고 사라진 거지. 나 찾지 말아요.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를 몰라요 이러면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 사장님이 만약에 아직 현재 소유권은 누가 쥐고 있어요? 소유권은 갑이 쥐고 있는 거죠. 이분이 쥐고 있는 상가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분이 을이요. 제 친구 을이 이걸 매매로 가져간 거예요? 아직 안 가져간 거예요? 뭐만 친 거예요? 가등기만 친 거지 소유권을 가져간 건 아직 아니거든요. 소유권은 언제 가져가는 거예요? 본등기죠. 본등기라는 게 바로 소유권 이전하는 거예요. 본등기가 뭐 이전하는 거? 소유권 이전하는 거를 본등기라고 그래요. 이건 아직 안 한 거죠. 뭐만 친 거예요 지금? 가등기만 걸어둔 거지 본등기는 친 게 아니에요 지금. 가등기 친 거야 가등기를. 그럼 얘가 소유자야 아니에요 이 친구가? 아니고 이 상가 주인 갑이 소유자죠. 그럼 이분은 뭐 할 수 있어요 이걸? 매매로 팔고 또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매매하든가 은행에다가 설정해서 대출 받는 게 돼요. 아직 뭐가 있으니까 여기에? 소유권이 있으니까. 이거를 매매로 팔 수 있다고 병에게. 증여를 줘도 되고 일로. 친구나 다른 아들한테 증여를 줘도 되는 거지. 아직 뭐가 돼 있으니까 여기요? 소유권이 여기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일로 소유권을 줬다면 누가 앞으로요? 병 앞으로. 그럼 저 상가가 누구한테 넘어가요? 소유권 뭐가 되어요 일로? 이전 등기가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단 이전 등기를 병이 가져올 때 매매로 산 거죠. 사기 전에 이미 뭐가 돼 있었어요? 가등기가 된 거를 사오는 거예요. 가등기 된 거를. 그럼 가등기 끼고 샀다 이런 얘기예요. 뭐 끼고? 가등기 끼고 저 상가를 인수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2010년 얘가 가등기한 건 5월달이죠? 예. 한 달 뒤에요. 6월달에 6월 1일 날 소유권을 일로 가져왔다 이렇게요. 그럼 일단 이 상가는 누구 거예요? 누구 거? 병이 상가 주인이 된 거예요. 누구로부터? 갑에서 병으로 상가 주인은 바뀌었어. 주인 바뀌었죠? 바뀌었지만 이미 뭐가 돼 있어요? 가등기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안심한 거예요? 불안이 된 거예요? 불안한 소유자죠. 왜요? 이미 뭐가 돼 있었어요? 이 소유권 가져오기 전에 뭐가 돼 있어요? 가등기가 돼 있다는 거지. 이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요.
얘가 이제는 뭐만 했어요 지금? 가등기만 돼 있죠. 5월 1일 현재 그죠? 그러면 2010년 6월 달부터 한 달 뒤에 6월 달부터는 누가 주인 됐어요? 이 상가를? 병 됐죠? 병 거예요. 이 상가는 병 거. 그죠? 임대 놔요 못 놔요? 얘가 임대 놓을 수 있어 임대를. 이게 오피스텔에 있어. 오피스텔 방 38개 붙어 있는 거예요. 38개 붙어 있는 방을. 그럼 이분이 38개에 대해서 뭐를 놓을 수 있어요? 임대를 놓을 수 있죠. 임대를. 그럼 이 월 수입 나오죠. 월 수입. 누구 거예요? 병 거예요. 여기 가등기 권리자 거예요. 병 거지. 왜?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권이. 병에게 있죠. 얘는 가등기만 걸었지 아직 뭐를 하기 전에요? 본등기를 내기 전이니까 아직 얘 거 아니거든요. 그럼 원룸 38개에 대한 월세가 누구한테 넘어와요? 병에게 넘어오는 거죠. 병에게. 언제부터? 6월 1일부터 2010년 6월 1일부터 원룸에 대한 월세는 병 거가 되는 거예요. 왜? 소유권 이전이 됐으니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됐죠? 단 얘가 뭐 하는 순간에? 본등기를 냈다 이거지. 본등기를 1년 뒤에. 야 너 본등기 하지 그랬더니 돈이 어딨냐 내가 돈이 어딨냐고.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세금 낼 돈이. 쟤한테 돈을 어떻게 한 거야 지금? 다 날린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다 보니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등기를 내고 싶어도 못 낸다. 그래서 1년 뒤에요. 2010년에 이 가등기 했죠? 1년 뒤에 어떻게 했어요? 본등기를 냈어요. 자, 본등기 합니다. 몇 년 뒤에? 1년 후에. 그럼 1년 지나기 전에는 누구 거예요, 이 상가가? 병 거지. 이 가등기 친 을 게 아닙니다. 그럼 1년 뒤에 뭘 치면? 가등기에 기해서 뭘 치면? 본등기를 치면 뭐 하면? 본등기를 했다 이거지. 그럼 본등기를 했다라는 말은 뭐를 했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해 왔다. 소유권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분란이 되는 건 이거예요. 오피스텔 저 상가는 몇 개예요? 한 개죠. 한 개인데 얘도 소유자, 얘도 소유자. 본등기를 했다는 말은 뭘 했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한 거죠. 그럼 얘도 뭐 이전했어요? 상가 한 개인데 소유자가 몇 명이야? 2명이 양립할 수 없죠. 양립이 안 되잖아요. 일물일권주의에 반하는 거잖아요. 물건 하나인데 몇 명이? 소유권 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자는 거죠. 어떻게? 본등기는 언제 했어요? 얘가 본등기는 1년 뒤에 했죠. 그런데 순위가 본등기에 뭐가요? 순위가 가등기한테 2010년 5월 달로 소급해요. 뭐가 소급해요? 본등기의 뭐가요? 순위가 언제로? 가등기한 날로 소급한다. 저 순위가 언제로 소급해요? 가등기 시점으로요. 가등기 시점으로 뭐 한다? 소급해요. 소급한다는 거는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죠. 과거로. 그럼 등기는 누가 먼저 한 거야? 등기는 얘는 2010년 6월 달이고 얘는 언제요? 1년 후죠. 1년 뒤에 소유권 이전한 거죠. 소유권 등기는 얘가 늦지만 뭐가 빠른 거예요? 순위가 언제로요? 가등기한 시점. 가등기 언제 했어요? 얘는 5월 1일. 얘는 언제요? 그래서 이게 늦는 거예요. 얘보다 이게 늦는 거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직권말소라고 그래요. 말소예요. 말소. 등기를 둬요. 없애버려요. 말소해서 지워버려. 이거를 등기부에서 쫙 지우는 거를 말소라고 그래요. 말소.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치면 이제는 이거는 없어져 버리는 거. 없어져 버리고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을이. 언제부터? 본등기한 이때부터 얘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자, 그럼 볼게요. 1번.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갑을 간에 서로 매매가 있었던 거로 추정되는가 그랬죠. 추정되는가? 추정이 안 돼요. 가등기는. 쓰세요. 가짜 등기라 추정이 안 된다. 가등기는 무슨 등기요? 가짜 등기라 추정이 안 됨. 두 번째, 가등기 후에도 상가를 제3자에게 매각 처분할 수 있나 그랬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 그럼 뭐 있는 채로 산 거예요? 가등기 끼고 인수했다. 쓰세요. 가등기 끼고 인수했다. 이런 말이에요. 3번 5년 후 가등기를 해둔 을이 본등기를 할 때의 상대방은, 본등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 상대방은 누구인가 그랬죠? 그거는 가등기 할 때 주인이에요. 쓰세요. 가등기 할 때 주인 갑. 가등기 할 때 주인 갑에게 한다. 갑에게. 4번 2005년 본등기를 했죠. 그럼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이 뭐예요? 물권 변동이 소유권이죠. 소유권 변동이 물권 변동이에요. 물권 변동이 뭐라고요? 소유권 변동은 언제 생기나요? 본등기 친날 쓰세요. 본등기 친날. 뭐한 날? 본등기 친날. 단 순위가 소급한다. 뭐가 소급해요? 순위가,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 (5번) 본등기를 마치면 가등기와 본등기 중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중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밑줄이요. 그게 누구 거예요? 병 거죠.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쓰세요. 병의 소유권 이전. 어떻게 돼요? 직권 말소로 없어진다. 직권 말소 처리요. 직권 말소 처리 없어져요. 왜요? 상가 하나인데 소유자 둘이 되는 건 안 되니까. 그래,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둬요? 없애버려요? 없애버려요. 자, 그래서 이 가등기가 위력이 있습니다. 투기하는 분들은 이걸 많이 써요. 가등기를요. 투기하는 분들이 많이 쓰게 됩니다. 왜요? 탈세가 돼요. 탈세. 거기다 쓰세요. 탈세나 투기에 악용된다. 가등기는 쓰세요. 가등기는 뭐에? 탈세. 투기나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 세금도 얼마 안 내요. 저거는. 세금도 얼마 안 내요. 나중에 천천히 보도록 합니다. 다 총론 이렇게 끝났어요. 총론. 자, 이제 물권법 어디로 가세요? 강론으로 갑니다. 어디로요? 강론은 개별적으로 하나씩 보는 겁니다. 물권 몇 개를요? 8개를 하나씩 보는 거죠. 맨 처음에 뭐? 점유권. 그 다음 자, 맨 처음에 점유권부터 물권법 강론으로 갑니다. 강론의 첫 번째가 점유권이에요. 점유권. 점유권에서 2개에서 3문제,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맨 먼저 점유의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유의 추정력, 세 번째 점유보호 청구권,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점유의 개념. 두 번째는 점유의 추정력. 세 번째는 점유 보호 청구권. 책에 있습니다. 그죠?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유의 개념. 점유. 자, 점유라는 게 뭐야? 소지하는 거, 소지. 소지. 뭐 하는 거? 소지하는 거. 그죠? 근데 시험 문제 그러면 하나도 못 풀어. 그죠? 시험 문제 손도 못 대고 그러면. 그죠? 법률적으로 가셔야 돼요. 자, 볼까요? 점유의 개념. 문제의 소재부터 볼게요. 문제의 소재. 갑이 신축한 20층 건물의 공사를 맡아서 공사를 완료한 을은
누가 공사를 완료했어요? 갑이 신축한 건물이죠? 을은 그럼 뭐예요? 을은 업자죠. 업자. 쓰세요. 을은 누구요? 건축업자. 공사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뭘 못 받았어요? 공사대금을. 그래도 미수금 채권, 삼각형 하세요. 미수금 채권. 미수금 채권을 받기 위하여 건물에 뭐 행사 중이라고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랜카드를, 플랜이 아니라 플랭이죠. 플랜카드죠. 플랜카드를 어떻게 했어요? 걸어뒀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플랜카드 걸어뒀죠? 뭐 받으려고? 공사대금 받으려고. 그래, 우리가 가끔 거리 지나다 보면 플랜카드 붙여 있는 거 보시죠?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교회 건물에도 있어. 건물에도 있죠?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붙어 있죠? 아파트에도 붙어 있는 거 있어. 1번. 을은 이 건물에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뭘 붙여놨어요? 플랜카드 하나 걸어놨어. 플랜카드. 유치권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한다. 점유 못하고 있음 쓰세요. 점유 못하고 있음. 두 번째, 점유의 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세 가지예요. 첫째, 공간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지배 가능성. 공간적으로 지배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요, 지배 계속, 지배를 계속해야 되고, 세 번째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해야 돼요. 못 들어오게. 간섭 배제가 뭐예요? 펜스 치는 거, 펜스나 출입 금지요. 출입 봉쇄. 출입 봉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공간적인 뭐가 있어야 되고요? 지배 가능성. 공간적인 지배 가능성. 그게 있어야 되고. 세 가지가 요건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공간적 지배 가능성. 두 번째는 지배가 계속되고, 세 번째는 타인의 간섭을 못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울타리를 치든가, 그죠? 출입을 막든가. 그러면 을은, 업자, 건축업자 을은 플랜카드를 걸어뒀죠. 다른 사람이 거기 진입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되죠. 뭐만 걸어두면? 예, 그래서 이건 점유한 게 아니에요. 그럼 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죠? 그럼 써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유치권을 점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유하려면 여러분이 거기다 점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건물 점유하려면 써보세요. 거기다 출입금지라고 표시하고, 출입금지라고 표시하고 뭐 해야 돼요? 펜스 쳐야 돼요. 펜스나 출입 봉쇄. 펜스를 치든가 뭐 해야 돼요? 건물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에 입구를 막아야 돼. 입구를 못 들어오게. 입구를 어떻게 해야 돼? 입구를 봉쇄한다. 입구 봉쇄.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배,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됐죠? 그냥 뭐만 떡 걸어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뜯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자, 그러면 쌍괄 1번. 점유의 개념. 점유는 뭐를 말하느냐? 물건에 대한 무슨 지배를 말해요? 사실상 지배를 뭐라고 그래요? 점유라고 그래요. 사실상 지배의 동그라미. 이때 2번. 반드시 물리적이나 직접적 지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이거나 무슨 지배요? 직접적 지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관념적 지배, 거기 별표하세요. 목욕탕에 벗어놓고, 옷 벗어놓고 탕에 들어가죠? 그럼 그 옷 내가 점유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손에는 줬어요? 손에 안 줬어? 안 줬지만 벗어놨죠? 벗어놓고 어떻게 했어요? 보관함에 넣었죠? 그럼 내가 뭐 하고 있는 거 그게? 점유를 어떻게 해요? 관념적으로. 관념적으로 동그라미야. 내 머릿속으로 지배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그걸 무슨 지배? 관념적 지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지배, 이 점유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손에 쥐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거기요. 점유가 뭐였어요? 1번이요. 1번이 사실상 지배 그랬죠. 그 사실상 지배는, 점유라는 개념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지배?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거기 그 사람한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점유권이 있다. 점유권. 소유권이 아니에요. 점유권이. 이 사실상 지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거,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 손에 쥐고 있는 거를 무슨 지배? 물리적 지배.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요? 관념적인 지배까지도 점유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인 지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 안에 넣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손 안에 넣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이거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관념적 지배예요. 목욕탕에 벗어놓은 옷이죠. 목욕탕에다 옷 벗어놓죠? 그 옷 버린 거예요? 점유하는 거예요? 점유하는 거예요. 선녀와 나무꾼에서 선녀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와가지고 목욕을 했잖아요. 그죠? 옷을 벗어놓고 그 벗어놓은 옷을 누가 주었어요? 나무꾼이 주었죠? 그럼 그 나무꾼이 주운 옷은 그 선녀가 점유하는 옷이어요? 버린 옷이에요? 점유하는 옷을 누가 가져간 거예요? 나무꾼이. 그래서 이 점유는 그때 선녀가 이 옷을 점유하는 건 어떻게 점유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저 옷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점유라는 게 물리적인 지배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무슨 지배까지요?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그럼 우리가 주차장에다 파킹해 놓은 차, 주차장에다 놓고 왔죠? 그 차 내가 점유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예, 무슨 지배요? 이거를 인정하는 게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점유에서. 됐죠? 자, 그런데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점유라는 거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만 하면 권리를 주는 게 이게 점유권이에요. 본권하고 틀려요. 본권이요. 본권. 점유권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만 하면 그 사람한테 권리를 주는 거예요. 본권은 뭐냐면 그 지배를 정당화 시켜주는 권리예요. 지배를 뭐 해주는 권리? 정당화 시켜주는 권리. 정당화죠, 정당화. 그거를 본권이라고 불러요, 본권. 그러면 뭐하고 뭐가 분리가 되는 거냐? 점유하고 뭐하고? 본권하고 별개라는 거. 이게 별개다. 다른 얘기다. 이게 점유권이에요. 우리 헬스클럽에 살 빼려고 헬스클럽에 등록 한번 해보시죠. 그죠? 했어요. 그럼 1년 보통 계약합니다. 그죠? 그럼 1년 동안은 내가 그 라카를 써요? 못 써요? 쓸 수 있죠? 그 라카를 1년 동안 내가 정당하게 쓸 수 있죠? 그게 본권이에요. 라카를 정당하게 뭐 할 권리요? 지배할 수 있는 권리요. 지배를 뭐 할 권리요?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내가 사용료 내면. 뭐 내면? 사용료 내면 라카를 1년 동안 쓸 권리가 생겨. 그게 본권이에요. 근데 1년 동안 몇 번 안 가죠? 안 가고 1년 끝나면 그쪽에서 연락 오죠. 뭐라고 와요? 고객님, 일주일 안에 소지품을 다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때까지 회수 안 하면 뭐 하겠습니다? 임의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문자가 오죠. 그죠? 그럼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라카를 누가 쓸 수 있어요? 내가, 소비자가 쓸 수 있죠? 그게 본권이에요. 1년이 지나면 뭐가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본권이 없는 거고 나는 뭐만 있는 거예요? 점유, 사실상 지배, 점유만 하는 거예요. 거기를. 이게 점유권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는요, 임대차 계약이 2년이에요. 임대차 계약이 2년. 그럼 2년 동안은 남의 집을 세입자가 들어가 살죠? 전세 얻으신 분이 들어가 살아. 세입자가 들어가 살죠? 그럼 그 세입자는 그 집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본권이 있는 거예요. 사용할 권리가. 지배를 뭐 할 권리요? 전세 얻으신 분이. 계약 기간 동안은. 그죠? 계약 기간이 오늘 딱 끝났어요. 오늘 끝났어. 그럼 계약 종료됐죠? 보증금도 다 받았어요. 그럼 비워줘야죠. 근데 내가 이사 갈 집에 탈이 생겼어. 그리고 이사를 못 가게 생겼어요. 그럼 나는 이 집에 대해서 뭐가 없는 거야?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본권이 없고 뭐만 있어요? 점유권만 있는 거예요. 점유권만. 사실상 지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뭐는 없고? 본권은
아웃되고 점유권만. 그럼 이 점유권도 권리예요, 아니에요? 권리요, 권리. 이때 주인이요, 이 주인이. 아니, 세입자 집에 와보니까 누가 있어, 그냥? 세입자가 이사 가기로 돼 있죠? 이사를 안 간 거야, 이게. 짐이 그냥 있잖아. 방문도 그냥 잠겨 있고. 그러면 주인이 거길 함부로 들어갈 권리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실상 집에 점유도 권리거든요. 거기를 다른 분이, 관리인이나 주인이 어떻게 해요? 자물쇠를 부셔버리고 들어가요. 그죠? 가서 옷하고 이불까지를 어떻게 해요? 끌어내죠? 예, 그게 주거침입이에요. 주거침입한 거. 왜? 점유를 그분이 하는 거예요. 점유라는 거는 누구한테 권리를 주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한테 권리를 주는 게 점유권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 그 집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 방 안에. 그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주인이 걸려요. 뭘로 걸려요? 주거침입이고, 자물통 부셔버리면 재물 손괴까지 걸려요. 예, 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그분이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도소송,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을. 왜? 점유도 뭐니까요, 그게? 권리니까. 예, 바로 이걸 따지는 게 여기예요. 그래서 이 점유권은 뭐하고 별개예요? 본권하고 별개라는 거예요. 이거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하고 별개다? 본권하고 점유권은 별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올해 저 부산에요, 롯데백화점에서, 부산 롯데백화점에서 다이아 반지를 훔쳐가신 할아버님 계셨어요. 그 할아버님이 서울에서 원정 가신 거예요. 서울에 원정 가가지고 다이아 반지를 훔쳤잖아요. 그 훔친 반지는 누가 소나기에 넣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분이 점유자고. 본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점유권하고 본권이 존재 평면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건물이 경매로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경락인에게. 경락인에게 양도가 됐죠? 이때 건물에 소유권 없는 누가요? 전소유자가 동그라미요. 누가 살아요? 소유권 없는 전소유자 밑줄 그으세요. 그 건물에서 뭐 하고 있어요? 거주하고 있어요. 거주. 누가 살고 있어요? 소유권 없는 누가? 전소유자가 건물에 살고 있죠. 이때 건물에 뭐요? 부지 동그라미. 부지는 누가 점유할까요? 건물 경락인. 쓰세요. 건물의 경락인. 누가 점유하냐고요? 건물에 누구? 경락인이 점유한다. 왜? 부지는 건물 소유권자가 가지는 거니까. 쓰세요. 부지는 누가 갖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가 점유를 한다. 그럼 지금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전소유자예요? 경락인이에요? 경락인이 소유권을 낙찰받았죠? 그러면 부지를 누가 지배해요? 부지를? 건물의 소유자. 왜? 부지라는 게 뭐하고 딸려 있는 거예요? 건물하고 딸려 있는 거니까 부지라는 걸 점유하는 분은 누가? 건물주가. 건물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경락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건물이 저 부산에 있다고 해볼게요. 부산에 있는 거를 서울분이 낙찰받았어요. 서울분이 낙찰받은 거죠? 그럼 부지를 누가 점유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분이. 어떻게? 건물이 저 부산에 있는데요. 낙찰은 누가 받은 거예요? 서울에 있는 여러분이 받았죠? 그럼 여러분이 부산에 있는 걸 어떻게 점유해? 어떻게? 네? 이거죠, 이거. 이걸 모르면 점유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집에? 관념적으로 건물 낙찰자인 여러분이, 서울에 있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 거를? 서울에 있는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 내가 어디에 있는 건물을? 부산에 소재하는 부지를 뭐 하고 있어요?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해요? 이걸 모르면 점유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무슨 지배? 관념적 지배라는 거를 점유에서는 아주 중요시하게 본다는 거예요. 목욕탕에 벗어놓은 옷처럼. 그죠? 여기다가 우리 수업 잠깐 끝나면 화장실 갈 때 책 가지고 가요? 놓고 가요? 놓고 화장실 가죠? 그 책하고 핸드폰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관념적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 안 하면 관념적 지배라는 거를,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물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끌고 화장실 가야 됩니다. 그죠? 차도 끌고
그죠? 책도 끌고 핸드백도 끌고 그죠? 집안에 넣어둔 장롱에는 옷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끌고 다녀야 됩니다. 그죠? 남편도 끌고 다니고 그죠? 왜? 남편 내가 점해야 돼 이놈. 그죠? 뭐를 인정 안 해버리면 이게 바로 점유 개념을 넓혀준 거, 엄청 넓혀준 거예요. 폭발적으로. 이해되시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관념적 지배. 따라서 점유는 무슨 뭐를 지배를 뭐 하는 거를 점유라고 그래요? 사실상 지배를 점유라고 그러는데 뭐하고 상관없어요. 본권하고 별개죠. 이때 사실상 지배는 물리적 지배만을 말해요. 관념적 지배까지. 오케이. 이거를 받아들여주는 게 핵심이다. 두 번째, 직접 점유하고 간접 점유. 임대인이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죠. 그럼 임차인은 건물을 무슨 점유를 해요? 직접 점유를 해요. 동그라미요. 임차인이 건물에 직접 거주하죠. 그걸 무슨 점유? 직접 점유.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관념적으로 간접 점유를 합니다. 간접 점유. 누가 직접 점유? 임차인 동그라미. 임차인 세입자죠. 세입자는 무슨 점유? 직접. 세입자가 살잖아 현재. 무슨 점유? 주인은 간접으로 점유한다. 누굴 통해서? 세입자를 통해서. 그걸 무슨 점유? 간접 점유예요. 그럼 주인은 점유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관념적으로. 그 집을 내가 세를 놨다고 그래서 그 집 세 놨죠? 주인이 점유 안 해요? 해요? 하는 거예요. 어떻게? 관념적으로. 오케이. 세 번째, 상속인의 점유. 갑이 금괴를 빌라 붙박이 장 속에 숨겨놓고 자식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망했죠. 금괴 사건이에요. 금괴. 올해 나왔었죠? 금괴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가구업자가 가구 공사를 하다가 금괴를 발견해서 가져다가 소지하고 있죠. 금괴는 누구 거예요? 누가 소유자예요? 원래는 누구 빌라에 있는 거예요? 갑이 금괴를 어디다가요? 빌라 붙박이 장롱 속에 숨겨놨죠. 갑이 살다가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죽은 거예요 갑이. 근데 이 자식은요? 자식이 있었죠? 자식이 누구냐고 안 나왔죠. A를 자식이라고 그럴게요. 이 금괴 존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는데 이걸 누가 손에 넣은 거예요? 업자가 공사업자가 붙박이장 공사해준 업자가 어떻게 했어요? B가 이걸 가져갔어요. 그럼 이 금괴는 누구 거예요? 주인이? 상속인 거예요. 이 금괴를 알았어요? 몰랐어도요? 알지도 못했는데 얘가 어떻게 이걸 가져요? 점유를 어떻게 해요? 관념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 금괴는 누가요? 자식이 어떻게 하는 거야? 자식이 관념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관념적인 지배를. 따라서 이 업자께 아니에요. 업자께 아니라 누구 거야? 이거는 자식이 소유자인 거예요. 자식이. 언제부터? 이 금괴를 알 때부터죠. 금괴를 알 때부터 자식 거 되는 거예요. 그죠? 라고 시험에 아주 잘 나와. 그럼 틀리는 거예요. 사망시부터요. 아버님이 뭐 할 때? 아버지 사망시부터 자식에게 점유가 이전한다. 아버지가 뭐 한 때? 사망한 날부터, 사망한 시점부터. 금괴를 뭐 한다? 금괴를 관념적 점유한다. 관념적 점유. 아버지가 뭐 한 날부터? 사망한 그 시점부터예요. 금괴를 알 때부터가 아니에요. 얘는 몰랐죠. 몰라도 금괴는 누가 점유하는 거예요? 자식이 점유하는 거예요. 이게 관념적 점이에요. 관념적 점유. 만약에 얘가 안 잡혔으면 어떻게 되세요? 업자가 안 잡혔으면 누구 거 된 거 그냥? 업자 거 되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꼭 얘기해야 된다니까. 뭐라고? 그죠? 모여라. 왜 우리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잘 모여요? 혹시나 하고 이거죠. 그죠? 아버님께서 혹시나 하고 뭐를요? 금괴나 뭐 재산을 이렇게 줄까 봐. 그죠? 그거요, 그거. 살아계셔서 한 번도 안 가다가. 그죠? 돌아가시면 다 모여요. 귀신같이 모여요. 자, 그게 점유의 개념 문제 있습니다. 점유 얘기하려면 두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지배요? 뭐 빼고요?
본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이때 무슨 지배요? 물리적 지배와 뭐까지요? 그 관념적 지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직접점유, 간접점이에요. 무슨 점이요? 직접점유, 간접점유. 누가 간접점유를 해요? 주인이 무슨 점이요? 간접점유. 세입자는 직접 거기서 눌러 앉아서 살으니까 직접점유. 구별되시지요? 다음 두 번째 점이에요. 추정력. 점유를 하는 사람한테 뭐 해줘요? 추정력을 주죠. 비슷한 거 아까 우리 등기에 추정력을 받죠? 등기. 점유에도 추정력이 있어. 점유에도. 그 추정력 첫 번째가 197조예요. 몇 조? 197조. 이거 모르면 점유권을 못 해요. 197조를. 자, 그래 197조 보세요. 점유자는 선의, 그죠? 선의, 그 다음에 소유의사, 그 다음에 평온, 공연하게,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이게 점유의 추정력이에요. 뭐 한 사람한테 추정해줘요? 점유자에게. 점유를 하신 분에게 뭘 추정해줘요? 추정하죠? 결론이 추정한다요. 추정한다. 뭐 한 사람한테요? 점유한 사람한테. 그죠? 그러면 제가 이 앞에 분 거를, 앞에 분이 가지고 있는 이거를요. 이게 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하면? 쓱 점유를 하면. 쓱 제가 점유했죠? 점유가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지배하면? 사실상 지배를 넣으면 되는 거죠? 제가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죠. 그럼 저는 뭘로 추정돼요? 선의로. 그 다음에 무슨 의사로? 소유의사. 그 다음에 평온 공연하게 이 물건을 뭐 한 걸로? 추정을 해요. 이게 추정력이에요. 뭐만 하면 돼요? 점유만 하면. 그죠? 점유만 하면. 뭐가 추정됩니까? 첫째, 선의. 선의점이요. 선의점이요. 두 번째는 소유의사. 세 번째는요. 평온 공연한 게 어떻게 돼요? 이게 추정돼요. 이 세 가지가. 뭐 한 사람한테 추정해줘요? 점유자에게 이거 추정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선의의 반대는 뭐예요? 악의. 선의는 여기서 뭘까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왔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인 걸로? 선의로 이거를 손에 넣은 걸로 추정돼요. 그럼 선의라는 건 여기서 뭐예요? 남의 거인 걸 뭐 하고요? 모르고. 남의 거인 줄 모르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선의점이요. 그럼 저는요, 여기 남의 거인 걸 몰랐어요? 알고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어떻게 하고요? 알면서 쓱 가져오면 이건 뭐예요? 악의야, 악의. 그죠? 근데 옆자리에 앉은 분 책이 똑같죠? 그 저분 책하고 내 책이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옆 사람 책을 누구 걸로? 내 걸로. 잘못 알고 가지고 왔어요. 그럼 저는 남의 책인 줄 알고요, 모르고 들고 왔죠? 그게 선의점이에요. 선의가 뭐예요? 선의가 남의 거인 걸 모르고 점유한 거예요. 남의 거인 걸 모르고 점유한 걸로 되는 거예요. 남의 거인 걸 모른 채로. 그 다음 소유의사. 무슨 의사로? 소유의사. 그럼 제가 옆 사람 책을 들고 왔죠? 들고 손에 넣어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죠? 그럼 알고요, 모르고 가져온 거예요? 모르고 가져온 거예요. 그죠? 선의로. 두 번째는 소유하려고 내가 가져온 거예요. 소유할 의사로.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자주점유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자주점유라고 이걸 불러요. 소유할 의사로 점유한 거. 그 다음 점유한 사람한테는 뭐를 인정해줘요? 평온하고 그 다음에 뭐 한 거?
공연하게 점유를 손에 넣은 걸로 추정해줘요. 평온하고 공연은 뭐야? 외부로 드러낸 거죠. 그죠? 외부로 드러낸 걸 공연이라고 그러죠. 공연. 따라서 내가 옆 사람 책을 손에 가지고 왔다. 내 책인 줄 알고. 누구 건데 실제는? 남의 책인데 내 책인 줄 잘못 알고 가지고 왔죠? 그게 무슨 점이요? 선의점이고, 그 다음에 무슨 의사로? 소유의사로. 소유의사가 무슨 점이요? 자주점유로 점유를 한 걸로. 그렇게 어떻게 돼요? 추정이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된다고 그게? 점유만 하면 돼요. 점유만 하면. 됐나요? 그럼 점유자는 선의로, 그 다음에 소유의사로 점유한 걸 자기가 입증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게 뭐 하니까요? 추정되니까 무슨 점유를? 자주점유가. 자주점유도 뭐 한다는 말이 이쪽으로? 추정되는 거죠. 그럼 자주점유를 얘가 입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기다 쓰세요. 스스로. 누구 스스로? 점유자 스스로. 점유자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뜻, 책임이 없다는 뜻? 없다. 왜요? 추정되니까. 점유자에게 뭐가 추정돼요? 소유의사, 자주점유가 소유의사죠? 추정돼야 한대 이게. 추정되니까. 무슨 점유를?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점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점유만 하면. 그래서 A가, 볼게요, A가. (1949년도부터) 지금까지 땅을 뭐 하고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이요? 성명불상자, 성명, 이름 없는 땅이에요. 땅 주인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을 현재까지 뭐 하고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저 강원도 쪽에 많았어요. 왜요? 6.25가 나면서 등기부가 어떻게 버렸어요? 다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 강원도 쪽엔 특히. 그럼 뭐만 있고 지금? 땅은 있고 뭐가 없어 지금? 등기부가 없어, 아무것도. 그럼 이 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명불상자, 즉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땅이 있는 거죠. 그거를 A라는 분이 뭐 한 거야 지금? 점유를 해왔다 이거지. 저 강원도 산골에 있는 땅을. 그렇게 뭐만 해오면? 점유만 해오면 그게 무슨 점유로? 소유이사인 걸로 추정을 해줘요. 이때 뭐라고요? 농어촌공사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 그거 어떻게 점유했어? 당신 어떻게 했어? 그거 산 거야? 증여한 거야? 그럼 이분이 뭐라고요? 나 몰라요 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A는 뭐 할 책임이요? 입증할 책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점유하고 농사만 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누가? 땅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B라고 그랬게요. B가 상대방이. 예컨대 농어촌공사가 아니면 국가가 뭐라고요? 그거 당신 땅이 아니라 누구 땅이라고? 국유지라고 누가 해야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증해야 돼. 입증을. 네 땅 아니야. 그 땅 아니거든. 네 거 아니거든. 누구 거거든? 국유지거든. 그죠? 시땅이거든. 농어촌공사 거거든. 이라고 이쪽에서 어떻게 해? 상대방이 입증해야 될 책임이 이쪽으로 생기는 거야. 이쪽에게. 상대방에게 뭐가 생겨요? 입증 책임이 전가되는 거야. 입증 책임이 생긴다. 그럼 이 197조는 다시 한번. 197조는 점유자에게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예요? 점유자에게 뭐 한다는 말은? 추정된다는 말은 이게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예요. 왜? 자주점유인 걸 어떻게 해줘요? 법에서? 추정해줘서 뭐 할 책임 없어요? 내가 입증 안 해도 돼 그냥.
우리 할아버지부터 농사를 져왔는데 할아버지가 매매를 했는지 증여를 했는지 말도 안 했어. 그죠? 말 안 해줬죠? 안 해도 현재 내가 뭐 하고 있어? 저 과수원을 점유만 하면 땡이야. 땡 그냥. 그죠? 그렇게 몇 년을 하면 20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의사 이게요? 자주점이죠? 그럼 그 땅을 취득시효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게 취득시효하고 연결돼요. 취득시효는 몇 년이에요? 20년간 무슨 의사로? 소유의사로. 소유의사가 다른 말로 무슨 점이요? 그러면 그 땅 먹을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게 이 197조에 의해서 점유자에게 불리한 거예요? 엄청 유리한 거예요? 누구한테 불리한 거예요?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예요. 얘한테 불리한 거예요.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예요. 왜 불리해요?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입증해야 돼요. 너 자주점이 아니라고. 그죠? 오케이. 이게 197조예요. 됐나요? 그래 입증 문제. 점유자에게 소유이사로 점유한 거로 뭐가 되면? 추정되면 동그라미 추정되죠? 점유자 스스로 자주 점유를 입증해야 하는가? 입증하지 않아도 되나요? 입증 안 해도 된다. 입증 책임 없다 쓰세요. 점유자에게 입증 책임이 없다. 그럼 점유자 불리해요? 유리해요? 유리하고 상대방이 불리해지는 거예요. 됐죠? 예, 이게 점유의 추정력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권리적법의 추정. 볼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뭐한 걸로? 보유한 걸로. 적법 보유의 가로 하세요. 적법 보유의 가로. 적법하게 뭐한 걸로? 보유한 걸로 추정하죠? 이때 2번 보시면 이거는 동산에 대해서만 추정이 인정돼요. 어디에만? 동산에만. 이 동산을 제가 어떻게 했어요? 손에 넣었죠? 그럼 이 동산은 뭐 한 걸로? 적법하게 손에 넣은 걸로 뭐 하는 거예요? 추정되는 거예요. 훔친 걸로요? 적법하게? 적법하게 손에 넣은 걸로. 그죠? 뭐에 대해서만? 동산에 대해서만. 그럼 제가 이제부터 할게요. 이분이 이거 원래 누구 거였어요? 이분 거였죠? 근데 제가 가져다가 뭐라고요? 내 거라고 우기면 이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건데요. 입증해야죠. 뭘 입증해야 돼요? 내 거라고. 어떻게 해요? 제 거라니까요 이게? 입증. 예? 이름 있어요? 없잖아요. 이름도 없잖아요. 저도 똑같은 거 있거든요. 왜 그러세요? 저 똑같은 거 있어요. 입증해 보세요. 이게 이거예요. 동산을 뭐 한 사람이? 점유한 사람이 뭐 한 걸로? 적법하게 이 물건을 손에 넣은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야 돼. 뒤집어야 돼. 뭐라고요? 이분 거라고 자기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우린 이런 걸 배웠어요. 책을 수령하잖아요. 이름을 책에다 빡빡 쓰는 거예요. 왜 빡빡 쓰는 거예요? 침 묻혀서. 내 거라고 안 써놓으면 다른 사람이 손에 넣으면 어떻게 돼? 넣으면 개걸로 돼. 개걸로. 이게 환장하게. 이걸 뒤집기가 어렵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책에다가 이름을 빡빡 써놓는 거예요. 그래야 안 뺏기거든. 그죠? 이게 발전하고 발전해서 귀금속 같은 다이아 반지를 거기에 매매로 살 때도 거기 뭐가 있어요? 고유 번호가 있어요. 왜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소유자인 거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거 표시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훔쳐가죠? 훔쳐가신 분이 뭐라고 우기는 순간? 나의 것이에요. 나도 샀어요 라고 하면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 뭐가 있어야 돼요? 고유 번호가. 그게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 번째 점유 보호 청구권. 소유를 보호해요? 점유를 보호해요? 점유를요. 점유를 뭐 하자고요? 보호하자고 요구하는 권리예요. 요구하는 거. 거기에 204조, 205조, 206조 세 개 조문이 있습니다. 소유를 보호하는 거예요? 점유를 보호하는 거예요? 점유를 보호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점유보호 청구권이어요.
204조, 205조, 206조 세 개가 있죠? 예. 자, 밑에 사례 볼게요. 사례 1, 사례 2가 있죠? 사례 1번 먼저. 사례 1번. A 소유 외제 차량을 누가 소유하는 거예요? A 소유의 동그라미 A 소유. 수리를 위해서 갑이 운영하는 카센터에 맡겨놨죠? 예. 누구 차예요? 차는? A 소유, A 소유. 어디다 맡겼어요? 카센터에다 맡겼어요. 얘가 카센터 운영하는 친구예요. 수리 맡겼죠? 수리해달라고 맡겼어요. 그죠? 예. 그럼 차는 누가 손에 넣고 있어요? 카센터가 차를 점유하고 있죠? 소유를 해요? 점유를 해요? 얘가 점유하고 있어요, 차를. 얘를 통해서, 카센터를 통해서 차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점유해요, 안 해요? 하죠. 지나다 보면 차 고치고 있네. 그죠? 그럼 이분 점유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소유도 하고 얘는 뭐도 해요? 점유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얘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 간접 점유. 누굴 통해서? 카센터를 통해서 무슨 점유? 간접 점유. 여기는 직접 점유. 직접은 얘가 가지고 있고 얘는 간접 점유 하고 있죠. 됐죠? 예. 카센터가 지금 차 보관해서 수리하고 있어요. 그죠? 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세요. 을이 그 차를 어떻게 했어요? 침탈했어요. 을이. 거기다 썼어요. 을이 곽한구예요. 곽한구. 곽한구라고 하세요? 외제차만 보면 환장하는 애 있어요. 환장하는 애. 그죠? 저 외제차만 보면 그냥 타고 싶어. 그래요. 이 곽한구가 어떻게 했어요? 이걸 샀어요? 훔쳤어요? 훔쳤어요. 이걸 어떻게 했어요? 침탈했어. 침탈. 침탈이 뭐예요? 훔쳐가서 뺏은 거야. 뺏어간 거야. 차 키를 훔쳐가가지고 차 끌고 도망간 거죠. 그럼 얘는 카센터는 차 주인이요? 아니요? 주인은 A죠. 그럼 카센터에서 차를 뭐하고 있었어요? 얘가 차 달라고 그래요? 뭐 얘한테? 차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점유자가 차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점유를 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거를. 차 달라고 그럼 얘가 뭐라고 그래요? 네 차 아니잖아. 네 차 아니잖아. 그래도 얘가 달라고 해요? 못해요? 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점유권이죠. 점유권에 기해서 차 달라고 할 권리가 있어요. 차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주인은 얘죠. 주인 아닌 누가요? 점유자가. 본권은 여기 있죠. 본권은 여기 있는데 누가요? 점유권에 기해서 차 돌려달라고 할 권리. 이게 바로 점유보호 청구권이에요. 됐어요? 자, 그게 204조 보세요. 204조. 점유자는. 점유를 뭐 한대요? 침탈당한대. 침탈의 삼각형. 물건 반환. 물건 반환이니까 가로하고 뭐야? 차 반환이죠? 차 반환하고 뭐까지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왜일까요? 왜? 차만 돌려받아야 손해배상 돼요. 차 반환해라. 야, 차 줘. 손해배상? 무슨 손해? 야, 네가 차 훔쳐가지고 타가지고 6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했어? 6개월 동안. 그럼 이분은 이 소유자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차를 뽑아서 사용하도록 해줘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를 물어줘야죠. 손해배상을. 따라서 이 점유자 카센터는 차에 대해서 소유권 없죠? 본권이 없는 뭘 가진 사람이요? 점유권을 가진 사람이 차를 뭐 해달라고 그래요? 반환만 청구해야 손해배상도. 손해배상까지 곽한구한테 걸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돈이죠, 돈. 이건 돈 달라는 거죠. 이거는요? 차 달라는 거예요, 차. 그럼 같아요, 별개야? 별개예요, 이거는. 서로 별개인 거예요. 이건 돈 요구하는 거고 이건 차 요구하는 거예요.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점유자가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이한 거예요. 점유자도 달라고 할 권리가 있어요. 사망으로 가서 보세요. 2항은 건너뛰고 사망. 전 2항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1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1년 내에 별표. 따라서 점유물을 뺏어오는 거는 몇 년이에요? 1년 안에 해야 돼요. 1년 안에 이거. 몇 년이요? 1년 내.
됐나요? 그런데 얘는 그럼 얘는 차 소유주요 아니에요? 소유주죠? 소유자도 할 수 있어. 그죠? 뭘로요? 소유권으로. 얘는 뭘로? 소유권으로 차 달라고 할 수 있어. 그거는요, 기간 제한이 없어요. 얘가 하는 건 뭐에 기해서 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기해서 달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제한이 없어. 기간 제한이 없어. 근데 뭐에 기해서 하는 거? 점유권으로 달라고 하는 거는 몇 년이에요? 아, 이게 틀려, 이게. 갑이 뭘로 달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소유권이죠? 이거는 소유권에 기해서 하는 거니까 뭐라고 그래요? 소유물 반환 청구라고 그래요. 무슨 반환? 얘는 소유물이에요? 점유권에 기해서요? 점유물 반환 청구라고 그래요. 무슨 반환? 점유물 반환 청구. 얘는 무슨 뭐? 소유물. 얘는 점유물 반환 청구. 얘는 점유자지 소유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틀려. 얘는 뭐? 소유물 반환 청구. 이거는 뭐? 점유물 반환 청구. 틀린 거죠? 이거는 몇 년이에요? 1년 지나면 못 쳐요. 못 해요. 근데 이거는 기한이 없어요. 아무 기간 제한이 없어요. 이게 틀려요. 그래서. 자, 그래서 점유를 뺏겨도요. 점유를 뭐 한 사람이 얘가 뺏겼죠? 뺏긴 사람도 차 뺏어올 수 있어요. 차 주인이에요? 주인 아닌 사람이요? 주인 아닌 사람이 뭐에 기해서? 점유권에 기해서 차 뺏어올 수 있어요. 점유권에 기해서. 소유자는 뭐에 기해서? 소유권에 기해서. 됐죠? 둘 다 할 수 있는 거, 둘 다. 그 다음 205조 보세요. 그 주문 나오죠? 주문 205조.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는 방해 뭘 청구해요? 제거하고 손해배상 걸죠? 206조는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뭐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염려에 동그라미. 그럼 받은 거예요? 미래야 이거는? 미래의 일이죠. 미래. 그럼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 나옵니다. 자, 그 밑에 사례 2번 볼게요. 사례 2번. 갑이 점유 중인 음식점. 점유 중인 음식점에 가로해 보세요. 소유예요? 점유 중이에요? 점유 중인 음식점이에요. 주인 따로 있죠? 을 소유의 임하에서 누구 소유요? 산사태로 흙더미가 덮쳐버리고 음식점 영업을 6개월간 못했어요. 그럼 볼까요? 이거는 아까 자동차를 훔쳐간 거죠? 누가 훔쳐간 거예요? 곽한구가 차 훔쳐간 거고, 이번에 볼 거는 음식점이에요. 음식점. 거기다 쓰세요. 사례 2번에다가. 이게 그 유명한 우면산 산사태 사건이에요. 이게 얼마 안 됐죠, 그죠? 우면산이 산사태 나가지고 그 방배동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 사건이에요. 갑이 이 음식점의 주인이에요, 점유자예요?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점유권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가게를. 소유자 따로 있죠? 주인 따로 있고요. 가게 이거 새 얻어가지고 운영 중이에요. 가게. 근데 옆에가 우면산이었어요. 이게 산사태가 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죠? 쏟아져 내렸어요. 그죠? 산사태로. 그죠? 이게 서울시 거예요. 그러면 가게 주인이 산사태로 방해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지금? 받았어요. 방해를 받았죠? 예, 방해를 받았죠. 그럼 뭐를 침해당한 거야? 점유권을 침해당한 거죠? 가게 운영을 못 하잖아요, 가게 운영을. 그러면 가게 점유자가 누구한테요? 서울시에게. 뭐라고 요구할까요? 어떻게 구제를 받을까요? 요구할 수 있는 거? 네? 흙더미가 어떻게 했어요? 흙더미가 여기를 덮쳐버렸죠? 그럼 이 흙더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제거해 주세요. 그죠? 흙더미 뭐 해주세요? 제거해 주세요라고. 제거 청구하죠? 흙더미 제거해 주세요. 빨라. 이게 첫 번째죠?
흙더미 제거,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여기서 서울시한테 제거해달라고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연락 왔어. 그 담당 구청에서 뭐라고요?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 그죠? 산사태는 우리 잘못 아니에요. 나의 잘못이 아니고 나의 과실도 아니죠? 그럼 우리 잘못 없으니까 나 책임 못 져요. 라고 책임 못 진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치워달라고 해요? 못해요? 여기 잘못이어요? 잘못이 아니어요? 과실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어도 여기에서 점유자가 흙더미를 저 흙더미를 치워주셔라고 할 수 있나요? 방해를 거기 보세요. 205조 보세요. 200. 점유자가 205조. 방해를 뭐한 때? 받은 때는 이라고 돼 있죠. 방해를 받은 때라고 돼 있죠. 거기 고의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다 쓰세요.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방해자에게 쓰세요. 방해자에게 얘가 방해자죠?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있든 없든? 있든 없든 인정되는 권리. 방해자에게 뭐가 있든 없든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있든 없든? 있든 없든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오케이요? 그럼 서울시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어요? 아니어도 흙더미는 어떻게 해달라고요? 치워라. 왜? 우리 가게 방해하잖아. 치워, 빨리 치워. 그죠?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죠? 손해배상 청구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거는.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과실이 있어야 인정되는 거예요. 뭐가 인정될 때요? 고의과실이 이 서울시한테 있을 때 손해배상을 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산사태 원인이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이면 이건 서울시 잘못이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손해배상을 못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게를 점유하던 분이 산사태로 가게가 지금 망가졌죠? 요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흙더미. 치워달라고 하는 게 다고요. 그 다음에 보험 들었으면 보험회사한테 보험금 받는 게 다예요. 서울시한테는 뭐 할 수 없어 더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점유보호 청구권입니다. 자, 그래 점유권까지 되셨습니다. 쉬셨다가 소유권 만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